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을 사임했습니다. JTBC가 변호 사실을 보도한 지 이틀 만입니다. 특검 임명 과정에 관여했던 오 전 수석이 특검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특검이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의 만남을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이 주선했다고 특정했습니다. 통일교가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추정되는 자리에 윤 전 부회장도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부회장이 윤석열 대선 캠프의 조직단장에 위촉됐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어제 저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했고 시 주석은 공동 이익을 수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덥겠습니다. 오후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변호사가 결국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에서 물러났습니다. 직접 특검의 임명을 챙겼던 인물이 핵심 피의자의 변호를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에게 다음 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변호사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한학자 총재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했습니다. JTBC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오브 댐이겠지 뭐. 이해하십시다. 오 전 수석은 보도 당일인 2일 한학자 총재 변호인 자격으로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찾았고 특검보를 만나 피의자를 변론했습니다. 특수통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입니다. 대통령 법무참모로 3대 특검과 검찰개혁 등 현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검사장 재직 시절 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고 중앙지검 특수 2부장 시절 지인 명의로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논란 끝에 5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5일 사이에 특검법이 공포되고 국회가 3대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해 특검 임명 과정에 관여했던 직접 민정수석이 그 특검이 수사하는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한학자 총재에게 다음 주 월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특검이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로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을 특정했습니다. 윤 전 부회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의 조직단장이기도 했는데 특검은 윤 전 부회장을 통한 윤석열 캠프와 통일교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1년 11월 3일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은 통일교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위촉장 사진을 보냈습니다. 윤정로 전 부회장을 윤석열 캠프 국민대통합위원회 조직단장에 위촉한단 당시 윤석열 후보의 직인이 담긴 위촉장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윤영호 전 본부장은 깊게 참여하셨다 축하드린다고 답합니다. 위촉장 사진을 보내 윤 전 대통령 측과 선이 닿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윤영호 전 본부장도 이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윤영호 전 본부장은 한 달쯤 뒤 윤정로 전 부회장에게 연락해 윤핵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약속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는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에 따라 교단 사업을 도와줄 대선 후보를 찾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5일 윤정로 전 부회장 주선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만남이 여의도 중식당에서 성사됐습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남 이후 윤영호 전 본부장은 윤정로 전 부회장에게 대화하면서 많은 신뢰가 있음을 느꼈다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지난달 18일 윤정로 전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대선 때 통일교와 윤석열 대선 캠프의 조직적인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순직 해병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김장환 목사가 연루돼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계가 구명 로비의 중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건데 임 전 사단장 부부가 지난해 초 김장환 목사를 직접 만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특검은 지난 7월 극동방송과 극동방송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장환 목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개신교계가 대통령실과 임성근 전 사단장 사이를 잇는 구명 로비에 중간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임 전 사단장 부부가 지난해 초 설 연휴를 전후해 극동방송을 방문해 김 목사를 직접 만나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8월 7일 극동방송 최고위급과 통화하고 8월 18일에도 김 목사 측과 통화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기 반복된 접촉이 드러난 겁니다. 양측은 만남 자체는 인정했지만 로비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김 목사와 한 차례 통화한 기억이 있고 초청을 받아 극동방송에 방문해 식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명 로비와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김 목사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고 인사차 연락해와 식사 초청을 했던 것이라면서 최상병 순직 일주일 전쯤 해병대 1사단에 위문을 갔던 인연으로 연락했을 뿐 로비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김 목사 측이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시기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과도 통화했고 최상병 특검법이 추진되던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3차례 통화한 사실 등을 확인해 구명 로비와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 측은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했지만 로비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개신교계 원로의 사적인 접촉이 무분별하게 드러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목사는 압수수색 이틀 뒤 설교에서 사단장을 살려주라고 그랬으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나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명품에 이어 매관 매직의 대가로 그림이 활용된 정황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이 그림이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한 거라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씨가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지난 7월 25일 오빠 김진우 씨 장모집에서 발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입니다. 점으로부터 800298이란 작품으로 감정 의뢰 결과 진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그림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 업체에서 3천만 원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이후 인사동 갤러리로 넘어왔고 가격은 1억 원대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가 작품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림 유통 과정을 추적하며 작품을 최종 구매한 사람이 김 전 검사라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가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거 보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성품을 봐서는 자기한테 도움을 준 사람을 챙기려고 했던 거 아닌가.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돼 다시 공직을 맡았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공천이나 인사청탁의 대가로 김 씨 측에 그림을 선물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김 씨 일가가 압수수색을 대비해 그림을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 인척이 김진우 씨 집에 있던 그림을 김 씨 장모 집으로 옮긴 사실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김건희 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이틀 만에 옮겨졌습니다. 김건희 씨는 구속 전 특검 조사에서 그림은 내 것이 아니고 모조품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그림 구매와 전달 과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현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6년여 만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했고 시 주석은 공동 이익을 수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양자회담에 이어 역대 최장 방중 일정까지 반미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내 회담장으로 향합니다. 잠시 뒤 시진핑 국가주석과 두 손을 맞잡으며 포즈를 취합니다. 약 6년 만에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 모습입니다. 很高兴啊，时隔6年，再次与金正恩总书记同志会晤。2019年6月，我对贵国进行国事访问，所到之处无不感受到中朝一家亲的浓厚氛围。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북중은 국제, 지역 사안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은 중국과의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한 희망도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티타임과 소규모 연회를 열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끝으로 김 위원장은 5번째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 걸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어젯밤 10시쯤 김 위원장 전용 열차가 베이징역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곧장 북한으로 향한다면 오늘 오후 평양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1일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은 이로써 총 4박 5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노란 전차 푸니쿨라가 탈선했다는 사고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6명이 사망했는데 한국인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파괴된 도로 위로 완전히 부서진 노란색 전차의 잔해가 보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리스본의 가파른 언덕을 주행하던 전차의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건물에 부딪혔습니다. Dois cidadãos sul-coreanos que tivemos a prestimosa colaboração desde a primeira hora da embaixada deste país, elemento suíço identificado, uma vítima suíça identificada através de Interpol. 포르투갈의 수도를 관광하던 외국인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캐나다, 미국, 우크라이나, 독일인도 사망한 걸로 보이는데 아직 신원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38명의 부상자에도 한국인 1명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quilo toma uma velocidade bruta. Já viu que é aquela elevação de lá de cima, aí uns 200 e tal metros travado de lá de cima para baixo, aquilo toma uma velocidade louca. 사고 현장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포르투갈은 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은 채 조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패션의 왕으로 불린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91세로 별세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아르마니 그룹은 무한한 슬픔 속에서 창조자이자 창업자, 지칠 줄 모르는 원동력이었던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사망을 알립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르마니는 지난 6월 건강 때문에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밀라노 패션 위크에 불참했는데요. 1975년 브랜드를 창업한 아르마니, 이탈리아의 스타일을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So much of when we think about Italian fashion is actually Mr. Armani's fashion. I think that's the legacy that he leaves today. He has really rewritten the way that the world dresses.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정장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할리우드 영화 의상에도 큰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도나텔로 베르사체, 발렌티노 가리바니 등 패션계 인사는 물론
배우 줄리아 로버츠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까지 이탈리아 패션의 상징을 추모했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È un grande dispiacere. Non solo la moda ha supportato lo sport, un sacco di belle iniziative e ha portato alto il valore italiano. Quindi un grande dispiacere. 알마니 그룹은 이번 주말 공개 추모식을 열고 장례식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관세가 폐지되면 미국이 무역 보복을 당할 거라면서 반발했는데요.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다시 뒤흔들 변수가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 달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국들의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 판결이 미국의 무역 협상력을 위협한다며 결국 다른 국가들이 미국 경제를 볼모로 보복 정책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nd if we didn't have the power, prestige, and dignity of tariffs, and I used them wisely, and people respect America again, and we've become a rich country again. The money coming in is incredible. 만약 트럼프 정부가 패소한다면 현재 평균 16.3%에 달하는 관세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거둬들인 막대한 관세 수익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월가에선 이미 관세 환급권 거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관세 불법 결정을 내리면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투자자들이 관세를 많이 낸 기업에 접촉해 이 권리를 미리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장담할 수 없지만 큰돈을 벌 수 있는 베팅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한 달에만 우리 돈 42조 원에 달하는 관세 수입을 거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소송을 경제적 파급력 측면에서 대법원 역사상 최대 사건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전국에서 4세 고시를 치르는 영어 학원을 정부가 조사했더니 2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은 학원 입학을 위한 과외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 숫자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시험 대신에 선착순이나 추천 방식을 권했는데 조기 사교육을 막을 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자기 몸보다 더 큰 가방을 맨 유아들, 학원에서 보는 4세 영어 레벨 테스트. 전국의 유아 영어 학원 가운데 입학 여부나 반을 구분하기 위해 성적 시험을 보는 곳이 총 2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달리 과소 추계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또 교육부가 시험 대신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선발하라고 권고했는데 현행법상 레벨 테스트는 불법이 아니라 쉽게 근절되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커뮤니티엔 4세 영어 학원 준비를 묻는 글들이 적지 않습니다. 7세 레벨 테스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가 아닌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과외 교사를 구할 정도입니다. 이런 과열 탓에 국가인권위는 최근 4세, 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엔 36개월 미만의 아이에겐 입시와 국제화 목적으로 교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유아의 신체와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부 학부모는 학습권 등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조기 사교육은 아이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 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3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 들어 충청 이남 지방에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엔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